자,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공작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포된 의미, 이런 것들을 냄새를 맡는데 원래 타고나게 좀 개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의존을 했죠, 저한테.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일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낀 게, 필요할 때 날 가치를 그렇게 소모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세상하고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내가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정치권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회 계몽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살아온 체제를 지키는 이 싸움에 내가 일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전을 결정했으면, 이제 저는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후각이 뛰어난 백호의 장점을 발휘해서 지금 돌아가는 부분에 냄새를 맡아서 일찍 보수 진영에 워닝을 주는 것, 경고를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봐요. 내가 몸이 시원찮아서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누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감각, 여러 경험을 하고 여러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겪은 내 입장에서 이 냄새를 잘 맡는 탁월한 감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 문제는 뭔가 하면 대중들보다 상당히 앞서서 냄새를 맡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유언비어나 그야말로 이 사기꾼들에게 미혹이 된 대중들이 제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정치권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앞서간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맞다고 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인 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그것이 보수 진영의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통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발을 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욕을 엄청 먹었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해야지. 내가 알고도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JTBC 기자와 관련된 루머에서 발을 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 상대는 공작 전문가입니다. 원래 운동권 출신들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공작만 했어요. 그 운동권 내부의 파벌을 제압하는 공작,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는 공작, 또 전체 운동권을 장악하는 공작, 경찰을 피해가는 공작, 경찰과 싸우는 공작. 그래서 이 공작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살아온 보수 진영으로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서부지법 사태와 또 윤통의 구속, 그리고 각종 중국인 구구 같은 공작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를 굉장히 유의해서 봤어요. 다행히 약간 주춤해진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또 뒤집어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갤럽은 민주당이 38대 40으로 앞선다고 여태까지 나온 조사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설 연휴를 앞두고 뭔가 이재명 민주당 측이 여론을 반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국민의힘이 3%가 높았는데 이제 2% 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모든 조사와 좀 튀고 있는 조사 내용입니다. 오늘 조선은 정권 재창출이 45, 정권 교체가 44라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조선이 최근에 좀 좌쪽으로 쏠려갔다가 이번 주 들어서 확연하게 우클릭하는 속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힘이 41, 민주가 33으로 오차밖에 리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서 그랬죠. 자, 탄핵 인용은 54, 탄핵 기각은 40이라고, 일부는 탄핵 기각이 높은 게 하나 있었지만은 우리가 겸손히 본다면 저는 조선일보 내용이 사실에 아직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좀 더 있다. 그래서 한 4, 5%를 뒤집으면 지금 탄핵 인용과 기각 사이에 여론이 뒤집어질 수 있다. 1월 초에는 무려 45%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한 20일 만에 33%를 줄여가지고
이제 12%만 뒤지고 있다. 그러면 설을 넘기고 2월 초에는 이건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응답이 20%가 나왔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섰다라는 게 시사저널하고 데일리안에서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8% 뒤지는 걸로 나왔고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에 대한 과대평가가 확실히 반영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시사저널이 특히 대표적인데요. 시사저널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5.9, 민주당이 36.7로 오차 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앞서고 있고 윤통 지지율이 42.7이라고 했어요. 시사저널의 성격이 약간 중간에서 자애가깝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 최고 수준인 56.1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사저널은 이재명과 김문수를 1대1로 붙였을 때 이재명 41.8, 김문수 46.4로 김문수가 제법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MBS 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38, 그리고 민주 지지율이 36으로 지난주와 똑같았고 이재명은 지지가 28, 김문수는 1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여론에서 초반에는 지난주보다 약간 주춤했다. 그런데 국힘 지지율은 여전히 지난주보다 더 벌어진 여론조사가 있었고 일부는 정권 유지가 정권 교체보다 높은 게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탄핵에 대한 격차도 지금 10%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매우 위험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조사가 데일리안과 시사저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갤럽이 오늘 조사, 아침 조사에서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8, 이재명 지지가 31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갤럽이 설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리드를 했다라는 부분,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갤럽 말고는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간 비릿한 냄새를 느껴요. 굉장히 공이 들어간 여론조사다. 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의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김문수다. 왜? 확장성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이재명이다. 왜? 그것도 역시 확장성이 없다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특별히 뛰거나 자기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윤통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전을 한 것도 아니고 장관직을 내던지고 윤통 옆에서 싸운 것도 아닌데 태극기 보수들이 김문수를 지지한다. 과거에 김문수가 이 태극기 보수들과 입장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이 글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고문단 오찬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당이 중도 개혁적으로 가야지 우파 극우 쪽으로 몰려가면 안 된다고 정의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김문수가 확장성이 적다라는 것은 기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문수가 이제 앞선다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 윤 탄핵의 이 프레임을 조기 대선 프레임으로 바꿔서 조기 대선으로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보수 진영 내부의 유튜버나 이런 자들 일부는 벌써 이제 그런 조기 대선을 놓고 줄 서는 쪽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돈 벌어먹고 한 개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내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심 없는 황장수는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 누구에게도 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온 가치를 갖다가 받아라고 압박할 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대선이나 이런 데 줄 서가지고 기웃거리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보수판에 특히 아스팔트 보수를 이끄는 리더라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보면 어떤 행태로든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한 사람을 밀고 그리고 되고 나면 반대 급부를 누리고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 중에서 윤통 정권 들어서 뭐 한 자리 챙겨 먹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합니다. 윤통 탄핵에 관한 프레임에서 지금 조기 대선으로 전환하는 프레임. 자, 조기 대선을 해도 이재명이는 김문수가 이기되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워왔습니까? 탄핵 기각 때문에 싸워왔고 이것은 개인을 갖다가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체제에 대한 싸움이고 일종의 무법화된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천신만고로 기적같이 지금 역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서부지법 사태나 윤통의 구속은 힘이 좀 빠지는 요소로 작용했고 또 아까 말한 중국인 99 같은 공작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JTBC 기자 그것도 공작이고 공작이 지금 몇 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차은경이 뭐 댓글도 공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김을 빼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기 대선으로 몰아넣으면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김문수, 어떤 사람은 홍준표, 어떤 사람은 오세훈이로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윤통 탄핵에 대한 전선에서는 서서히 빠지고 보수 내부에서 이제 서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를 가지고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또 보수 내부에 공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작에 의한 교란을 시켜서 현재 보수의 탄핵 반대라는 이 단일 노선을 흐트러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전략으로 이번 주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제 그래요? 아니 1월 초에는 왜 이거 안 물었습니까? 신년 여론조사에서요. 딱 서부지법 사태가 생기고 윤통 구속이 완료되고 나니까 지금 윤통에 대해서는 포기해라. 조기 대선에도 너가 이기는 것도 논다. 근데 그 사람이 확장성이 제일 낮다라고 이렇게 야권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야말로 물게 만들어서 좌파의 거물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 5%, 10%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조기 대선 승리 가능성 특정 후보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일부 삼류 보수 유튜버들 돈벌이들 줄 서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수준에 안 맞게 욕심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 자가 있다면 전부 공격해서 구독을 끊고 댓글로 아작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려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약속을 합니다. 저는 아무 사심 없습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거리투쟁을 더 열심히 하고 지지율을 더 높이고 탄핵 기각으로 몰고 가는 것.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더 올려가면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월등히 유리한 입장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주세요.